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게인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10만원을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그리고 국내에서 본다면 이제 카카오, 네이버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 쪽으로 이제 자금 쏠림화가 집중이 되고 있고, 주가 또 이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의 기존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도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어떤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비메모리 관련 중에서 예를 들어서 AD 테크놀로지라든가 혹은 이제 네페스, SF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장 자체만 크게 부르지만 않는다면 다음 주 이후서부터는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투자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삼성전자 대세론.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 대세론과 함께 목표가 10만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1번은 이제 첫 번째는 삼성전자도 플랫폼 기업이 이제 IT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종목군들도 기업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IT 플랫폼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TSMC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그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에 이제 특화가 된 기업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주관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최고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죠. 일단 그 반도체도 이제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갖고 있고, 또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판매량으로 따지면 이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도 갖고 있고, 또 이제 가전도 갖고 있죠. 최고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 이제 파운드라고 부르는데, 기술력을 감안해서 볼 때 결국은 시간은 좀 다소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2강 체제로 이제 구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TSMC가 못하다는 게 아니라 TSMC가 지금 올라간 거 대비해서 TSMC의 가치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터무니없이 지금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사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캐파로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글로벌 시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 부분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이제 8월 25일자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고요. 오늘 또 각종 이제 매체에서 경제신문에서 이제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를 이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의 어떤 그 바닥론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와 함께 3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오늘 또 이제 좀 강론으로 본다면 거래 바닥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에서 거래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부터는 단기로 보든 중기 이후로 보든 간에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메모리 4인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페스, SF 반도체. 우리가 그리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 이제 코미코 한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렸죠. 코미코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한 10%대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한 5% 정도만 오른다면 한 10% 혹은 그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소화가 좀 안 돼갖고. 자, 저희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사실 이 성공 투자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당 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주도적 논리를 근거로 해서 종목을 추천하고 또 이제 문자를 통해서 리딩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지금 현재 화면은 없고요. 맨 끝 부분에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애플이 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지난 2월서부터의 차트,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시점을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이제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어떤 파동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 직전 정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살표 표시 정도 가격대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보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최고점이 62,800원이고 우선주는 이제 53,000원인데요. 한 2, 3일 정도만 오르면 2, 3일 정도만 세게 올라지면은 얼마든지 역사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자, 지금 좌상단에 이제 애플 공화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플은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면 뭐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아이폰이 되겠죠.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아이팟, 이 정도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성공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스티브 잡스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애플의 어떤 혁신은 끝났다. 애플은 이제 나락의 길로 이제 접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팀 쿡이라는 또 걸출의 어떤 또 CEO가 자리를 또 잡게 되면서 사실 그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하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죄송합니다. 뭐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혹은 이제 아이팟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의 거의 한 50% 이상은 이제 그런 애플의 어떤 그 스마트 기기들, 디바이스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또 뭐 우리가 쇼핑을 하고 이런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매출이 관련해서 매출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5% 정도로 제가 25% 정도 전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소비재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를 이제 받는 중이다 이렇게 그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사태 급락 시점을 이제 돌파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100%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게 보니까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아니 죄송합니다. 테슬라가 제일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제 100%를 조금 넘게 상회를 했죠.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보통주 같은 경우 이제 역사 고점이 62,800원이고 최고점이, 그리고 이제 우선주는 이제 53,000원인데 62,000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면 10만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한다고 보고요. 주가가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게 그 사실 그 힘든 거지, 돌파하게 되면 대기 매물이라든가 이제 본전 매물이 없습니다. 뭐 일부 이제 경기 매물, 이식 매물 이런 것들만 출해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이제 그 강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가가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마치 산모가 아가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산고를 따르기 마련이죠. 근데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번 타이밍에서는 아마 뭐 우상향 랠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수급선이라죠. 보통 이제 21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료선, 61선은 수급선, 121선은 이제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수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급선은 아직까지 뭐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급선 지지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 바닥인데 이렇게 그 주가가 상승 추세상 혹은 이제 주가 관리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이라는 것은 매도세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하여튼 보통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제법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것은 이제 매도 압박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거래량이 준다. 거래량이 이제 바닥이 나오고, 거래의 바닥이 나온다는 것은 매도세가 상당 부분 이제 소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보통 이제 우상향으로, 상승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이제 오프닝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상당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한 5%대 정도 빠졌는데 5% 정도 최소한 이번에 단기 빠진 구간만 되돌림을 준다면, 그러니까 5% 정도 이상만 올라준다면 삼성전자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들이죠. 그런 것들은 뭐 최소한 10% 혹은 그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애플이 압도적인 까닭은,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뭐 2,400조 정도 된다고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340조대 정도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저평가 받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뭐 제목이 삼성전자가 도대체 왜 못 오른 거냐, 그런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았는데,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주 요인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의 어떤 본사가 만약에 뉴욕이 있다면, 당시에 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소한 1,000조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격이 한 5만원 기준으로 한 15만원 정도 가 있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 성장세가 둔화가 됐다는데, 요거는 사실 좀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박의 어떤 여지들이 좀 많이 있고, 삼성그룹 내 오너 일가에 취약한 지배구조, 이런 것들은 좀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재무 현금 흐름 보면은 사실 좀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주 가치를 증대, 배당도 많이 하고, 특히
그 미국 기업들, 특히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애플의 장점은 돈을 많이 벌면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상당 부분 증대하는 거죠. 물론 주주 가치를 무조건 증대하는 게 무조건 장점은 아니지만 그게 뭐 애플이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하지만 이제 뭐 본질적으로만 본다면 삼성전자만의 독특한 플랫폼이 부재하다는 이유인데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생태계 구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유라는데 요거는 제가 좀 잠시 후에 제가 반박 논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그 iOS죠. iOS는 이제 그 애플의 디바이스들이죠. 그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아이팟 이런 디바이스 그리고 맥 OS는 여러분들 맥킨토시 아시죠? 그 운영 체계를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 생태계를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뭐 미국 국민들의 뭐 절반 이상이 쓰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20%가 이제 그 애플의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빅데이터가 돼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앱스토어, 미디어, 게임, 동영상 서비스,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중이고 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5% 정도 되니까 대단하죠. 주가의 상당은 반영이 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기업은 이 내용 한번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플랫폼 기업은 향후 세계화 이후 등장한 새로운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며 헤게모니가 주도권이죠. 그리고 향후 미래에도 디지털 패권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포노사피엔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어떤 그 유동성, 돈이라는 것은 지금 플랫폼 기업 쪽으로 이제 그 경쟁하듯이 자금 솔리마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패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네이버도 좋지만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카카오 또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최재분 교수라고 성균관대 교수인데 최재분 교수 이제 포노 사피엔스 책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발췌했습니다. 이 세계 5대 기업과 포노 사피엔스 이거 뭐냐면 세계 5대 기업 선정은 우상단에 보시면 영국의 이제 브랜드 파이낸스 기업에서 2018년도에 5대 기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아마존,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이 있었는데 삼성이 4위에 올랐어요. 5위가 참고로 이제 그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재분 교수라는 게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편집을 한 거죠. 사람인데 뇌에 해당되는 게 이제 구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해당되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은 이제 배꼽에 해당되는 배꼽이라는 게 뭡니까? 그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탄생을 시킨 거죠. 그렇죠.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그 표현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역할은 뭐냐면 그 책 내용에 보시면요. 각종의 장기죠. 뇌라든가 심장, 뭐 위, 배꼽 이런 장기인데 장기에 이 각각의 장기에 신선한 장기를 재공급하는 그런 업체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플랫폼 기업이 어떤가 IT 플랫폼이라는 거죠. 지금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모든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4차 산업 전체 어떤 플랫폼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글로벌 기준으로 우리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아직까지 지금 삼성전자발 이슈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 뭐 바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희 어떤 그 관점, 저희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슈에서 확대가 된다면 글로벌 어떤 그 자금들이 어떤 그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어떤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전 세계는 디지털 플랫폼 패권의 무한 경쟁 시대고 현존하는 모든 플랫폼 기업이 삼성전자 핵심 고객이라는 거죠. 지들끼리 경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장 자체가 크면 클수록 삼성전자는 고유의 어떤 특히 뭡니까, 메모리에서는 뭐 거의 독과점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들이 어떤 핵심 고객이 될 수 있고요. 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플랫폼 업체다. 이런 거로 이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또 주장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삼성전자와 TSMC, 요거는 이제 전에도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1.49배고 TSMC는 이제 9.66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9배 가까이 이제 우리가 재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TSMC가 버블이 발생됐기 때문에 꺼져서 이제 그 삼성전자로 수렴이 되는데 일단 그 전자, 즉 삼성전자가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뭐 10배 가깝게 그 우리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PER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13.2배예요. 그리고 TSMC가 23.8배로 거의 뭐 2배 수준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TSMC 쪽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앞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반도체 중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자꾸 이슈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그 인기가 이제 TSMC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전평을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지난 2분기 실적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로 본다면 삼성전자 매출 같은 경우는 53조인데 TSMC는 12조예요. 12조. 영업이익이 8조인데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이제 8조인데 TSMC가 이제 5조입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3조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매출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게임이 좀 안 되는 거죠. 게임이. 그래서 하여튼 앞선 내용하고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뭐 어떤 이슈거리가 이제 발생이 된다면 이제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그 주가를 월봉을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는데 2016년도 2월서부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2016년도 2월서부터 2만원 초반에서 4만원대까지 5만원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오를 때 다른 종목은 잘 못 갔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역사고 좀 돌파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힘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16년도 초반에 모든 이들이 다 삼성전자만을 외쳤어요. 2017년 때까지 삼성전자를 외쳤거든요. 그런 파동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3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오늘자 이제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솔솔 나오는 D램 가격 바닥론. 지금 D램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바닥론이 나오고 있고,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10조 정도에 달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7분기 말인데 뭐 대체적으로 한 2년 만에 영업이익을 이제 10조 원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아직 뭐 결정이 안 났는데, 뭐 그렇게 이제 수렴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 이제 8월 25일자 지금 KB증권 보고서, 8월 26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8월 26일자 이제 보고서인데요. 밑줄치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뭐 세트 사업,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 뭐 IM 사업부, C 사업부라고 하죠.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뭐 10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어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요.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3분기 IM 부분, IM이 이제 인포메이션 이제 모바일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IM 부분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정도. 스마트폰 이제 출하량이 증가가 되면서 그런 거죠. 2분기 때 또 기저효과도 있죠. 2분기 때 워낙 안 좋았죠. 10개 분기 만에 3조 원대 회복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C 가전도 영업이익이 0.9조 원대, 1조가 좀 안 되네요. 뭐 TV라든가 이제 가전 출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이제 5조 3천억, 그다음 IM 부분이 3조 4천억, C 부분이 0.9조, 기타에서 뭐 대략적으로 한 10조 정도를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뭐 주가에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분기별 추정 실적인데요. 뭐 밑줄치 부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D램 부분인데 올해 1분기에 이제 7조 6천억, 2분기 때 8조 5천억에서 지금 D램 부분이 현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3분기에는 좀 떨어져 7조 5천억 떨어지고 뭐 4분기도 뭐 떨어진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대비면 이제 31조에서 30조에서 33조. 그러니까 D램은 커다란 뭐 어떤 등락이 없는 것 같아요. 낸드는 좀 틀죠. 낸드는 지금 연도로 보면은 2019년도에 19조,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 예상이 이제 23조, 그 다음에 21년도가 이제 거의 한 30조 정도 되니까 낸드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고성장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더라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고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가 좋은 전망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시스템 LSI 같은 경우도 사실 스마트폰 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증가율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이제 2019년도에 15조,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9조, 22조로 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영업이익률을 보면 연도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에서 14%에서 17%니까 이 정도 속도라면 상당히 그 양호한 거죠. 뭐 주가 역시도 주가가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왼쪽에 이제 AD 테크놀로지고 오른쪽에 이제 네페스, 그리고 이제 좌하단에 SF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우하단에 이제 코미콘인데, 코미콘은 좀 차트를 짧게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코미콘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에요. 코미콘은 제가 또 새롭게 신규로 어제 그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거든요. 코미콘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반도체 후공정이죠. 원래 그 세종 코팅 관련주인데, 그리고 소재주에 해당되고,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결정적인 모멘텀인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세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세종이라는 코팅 기술이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기술을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코미콘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제 네페스, 그 SF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한 5%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10% 혹은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문자비용 관련해서요, 뭐 투자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2개월에 한 55만원 정도라면 굉장히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동안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 친구들이 이제 실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이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신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재가입은 이제 6개월 단위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 정보 내용은 우리가 하여튼 저희가 특히 이제 그 논리를 많이 중시를 하거든요. 특히 종목을 추천할 때 뭐 회사 개요라든가 상승 논리죠. 논리. 그리고 뭐 전략, 목표가, 뭐 손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나가거든요. 하여튼 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뭐 같이 하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